자, 얘는 주기가 4인 주기함수를 뜻하죠. 주기가 4가 되는 주기함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1부터 5까지 fx dx가 3이래요. 자, 인테그랄 1부터 5까지 fx dx가 3이래요. 자, 보시면 주기가 4인데 얘네들 간격도 4예요. 딱.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fx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습니다가 아니야. 그냥 쭉 났을 때 얘가 1이고 얘가 5라고 치면은 여기 어떤 그래프가 있겠지. 그랬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넓이가 얼마다? 3이다. 근데 얘는 얼마보다? 4마다 반복이 된다. 그럼 5부터 얼마까지? 9까지도 그래프가 있겠다. 얼마다? 9부터 얼마까지? 14까지도 그래프가 있겠다. 얼마? 문제 보세요. 1부터 얼마까지? 17까지. 17? 네, 17가지로. 왜? 이거 왜 17이지? 나 계산이 틀렸니? 아, 잘못했구나. 이게 13이잖아. 죄송해요. 제가 정당하게 13일. 13. 나 진짜 당황했어. 진짜 당황했어. 17. 여기 그냥 17이죠. 그쵸? 여기도 얼마다? 3이다. 그러면 1부터 17까지는 3이 몇 번 나왔어요? 네. 적분 계산 하나도 안 했죠? 이게 적분이라는 거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테그랄 1부터 17까지 fx dx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을 해보면 3이 총 4번 나오는 그림이어서 12가 됩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도 이런 느낌으로 조금씩 건드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미분은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한 골자고요. 적분은 내가 인테그랄을 한 저 계산의 의미가 x축과 그래프 사이의 넓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게 가장 큰 골자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해석을 하는 건데 이걸 무턱대고 그냥 생뚱맞은 걸 계속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연습을 좀 하면서 좀 의미를 해석하는 법들을 우리가 배우면 생각보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이 역함수입니다. 여러분 역함수 나오면 문제가 어떻습니까? 어렵지 않나? 역함수 나오면 문제 어려워요. 근데 선생님이 역함수 나올 때마다 강조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역함수는 구한다 안 구한다? 안 구한다. 선생님이 진짜 역함수 나올 때마다 오지게 오버하면서 강조하잖아요. 역함수는 구하지 않는다. 근데 구하지 않는데 잘 보세요. fx가 자, 그 다음 장 49번이에요. 49번. fx가 4x 세제곱 더하기 1이에요. 그리고 이것의 역함수가 gx예요. 그죠? 그럼 역함수를 선생님이 구하지 않을 건데 나는 여기서도 구하지 않을 건데 문제를 봤더니 0부터 1까지 fx dx fx 있으니까 넣으면 계산하면 되겠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면 1부터 5까지 gx 역함수를 뭐하래요? 적분하래요. 아니 내가 이 들어가는 식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분을 하겠냐 이거지. 그러면 선생님 말 무시하고 나는 구해야겠다고 역함수 구해볼까요? 3차 함수 역함수 구한 적 있어요? 우리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하고 싶어도. 이게 교과서에는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교과서 문제는 있어요. 한 문제 정도. 단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학원가에서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역함수의 적분법이라고 해요. 역함수의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걸 적분을 하지 않아요. 그 역함수를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자, 여러분 의미상으로 요거를 필기해 두세요. 필기해 두세요. 자, 지금 일단은 역함수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함수가 어떤 함수다? 1대1 대응 함수다. 왜 끝까지 말해요? 왜 자신있게? 1대1 대응 함수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리 하지 않아요. 이러면 역함수가 없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 역함수 얘기가 나왔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래프가 뭐 이런 느낌.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그죠? 이런 느낌. 그러면 어딘가에 누가 있겠어요? A가 있겠죠. 어딘가에 누가 있겠어요? B가 있겠죠. 이 그래프는 뭐다? fx의 그래프다. 자, 그럼 요 넓이 얼마입니까? 요 넓이.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거죠? 자, 보세요. 얘가 fx니까 여기가 a니까 이 값은 얼마겠습니까? fa. 얘가 b니까 여기 값은 얼마겠습니까? fb. 맞아요? 자, 봐. 원래 함수가 적분을 하면 원래 함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고, 역함수 성질 중에 우리 이런 성질 있죠. 역함수는 뭐의 대칭이죠? y는 x의 대칭이죠. y는 x의 대칭이면 x랑 y를 어떻게 하죠? 바꾸죠. 그러니까 똑같아. 원래 함수는 x축과의 넓이라면 역함수는 y축과의 넓이. 단 함수값이 여기가 a라고 해서 여기가 a인 게 아니라 여기가 뭐라고? fa. 여기가 뭐라고? fb. 그럼 여기가 의미하는 것은 fa부터 fb까지 역함수를 적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여기가 0이죠. 여기가 1이죠. 이게 괜히 1이 아니야. 이게 뭘까요? f0이 1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죠. 이게 괜히 5가 아니야. f1이 5야. 됐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구하는 거냐면 계산하지 않아요. 여기다 0 넣었더니 얼마 나왔어? 1 나왔지? 여기다 1 넣으면 얼마 나와? 5 나오지? 그지? 요 두 점을 지나는 함수지? 근데 이 두 점을 지나는 함수가 대충 뭐 이렇게 있겠지? 정확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꺾이진 않겠지? 흐물흐물 있겠지, 흐물흐물. 그치? 그냥 이렇게 모르겠으면 그냥 직선으로 그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러면 저 0부터 1까지가 의미하는 건 이거지.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지.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역함수 적분법. 1부터 5까지. 1부터 5잖아. 역함수가 의미하는 건 어디라고? 이 넓이라고. 근데 얘네들을 더하래잖아. 우리 뭐 구하는 문제예요? 직사각형 구하는 거예요. 왜 이건 5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분했어요? fx식이 있죠? 4x제곱 더하기 1이라고? 근데 적분 안 한다. 적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지. 계산해서 이거 열심히 계산해서 이거 얼마 나왔는데 아씨 이거 어떻게 구하지? 역함수 구하려니까 역함수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이게 역함수의 적분법이에요. 역함수의 적분법은 뭐라고요? 그래프와 y축 사이의 넓이다.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래프와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역함수의 적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쌤, 저 여기 F1은 5 나온 거 있잖아요. 네. 역함수잖아요. F1을 그러니까 역함수가 선생님이 그냥 너네한테 필기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적어놨지만 정확히는 여기는 A하고 B지. 네. 근데 여기는 FA하고 FB야. 범위가. 네. 그래서 범위가 얘가 0부터 1까지라고 해서 얘가 0부터 1까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숫자의 함수값으로 나와요. 네. 그래야 저 관계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요 넓이만 구하는 건 의미가 없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도 커다란 직사각형에서 안에 있는 직사각형 넓이 빼면 둘이 합친 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적분을 하지 않고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게 돼요. 이런 식의 적분을 하는 걸 역함수의 적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덥다고? 써도 되겠나 그러면? 덥다는 소리 할 건데. 네.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똑같은 문제 또 넣어놨네. 패스하시죠. 네, 50번은 패스하고 50번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54번으로 갈게요. 54번.
역함수에 관련된 적분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자, 일부러 안 지운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얘처럼 나오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여기도 이렇게 적으세요. y는 fx와 y는 g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 있는 gx가 뭐겠어? fx의 역함수일 때 말이지. 근데 선생님이 역함수는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한다고요. 봐봐. 역함수를 직접 적분하시오 나오는 문제가 있고요.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문제가 있다고. 얘는 어떻게 할까요? y는 x가 있으면 fx가 있으면 역함수는 요 직선에 대칭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겨야 되죠. 고구마 모양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요만큼을 구하는 건데 역함수를 모르니까 이 빨간색을 모르니까 구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위에 거만 구하는 거 위에 거. 그래서 몇 배 하면 되겠다. 2배. 2배.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역함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y는 fx와 누구와의 교점? y는 x. 왜?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가 y의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네. 내가 필기해줬는데 이 둘러싸인 넓이 구할 때 선생님 기본적으로 세 단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첫 번째 뭐 하시고? 인수분해 하시고, 그거 가지고 뭐 하시고? 원래 요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별로 못했어요 어제 그때. 그래프 그리시고 그거 가지고 식 세우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54번 문제를 아이고야. 아이고 54번은 필요 없구나. 54번 그림이 있구나. 54번은 그냥 풀고 다음 문제를 다음 문제가 없네. 유형만 넣어놓으려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54번에는 y는 x가 없어요. 네. 하지만 선생님은 y는 x를 그리죠. 여기에 대칭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죠. 여기가 얼마다? 2. 여기가 얼마? 6. 그래서 여기가 얼마? 2. 여기가 얼마? 6.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자 참고로 여기서 하얀색이 fx예요. 요게 fx예요. 요게. 근데 문제에 뭐가 주어졌냐면 인테그랄 2부터 6까지 fx dx가 주어졌어요.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가 의미하는 건 요 넓이죠. 요 아래에 있는 요 넓이가 얼마라고? 13. 자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이걸 하자. 요거 계산할 수 있지. 얘는 사다리꼴이잖아요.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하면? 여기다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높이는 4라고 볼 수 있고 밑변은 2, 아랫변은 6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얼마 나와요? 16이라고 나와요. 사다리꼴이 16인데 이 하얀색 부분이 13이야. 그러면 여기가 얼마나? 여기가 3이라는 거죠. 여기가. 네. 그 여기도 3이겠네? 네. 그럼 둘러싸인 건 요 고구마 넓이니까 3 더하기 3에서 얼마다? 6.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야. 알겠죠? 선생님이 오늘 하는 수업의 핵심은 선생님 적분 오늘 한 번도 안 했어요. 그쵸?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인데 오늘 그거 한 번도 안 하고 모든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적분은 이런 해석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속도와 고속도. 자, 우리가 위치를 미분해서 뭐가 나왔죠? 속도. 그러면 지금은 적분 단원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뭘 할까요? 속도.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근데 정확한 의미는 자 적분 단어는 잠깐만요. 지우다가 적분 단어는 요거만 특이하시면 됩니다.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VT는 속도잖아. 그치? 맞아? 그 속도를 적분하면 당연히 위치가 되는 건 맞아. 근데 정확히는 정확한 의미가 중요해. 정확히는 위치는 맞는데 위치의 변화량을 뜻해. 위치가 얼만큼 변했는지를 뜻해. 그러니까 이거지. 선생님이 지금 위치가 5만큼 변했어.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 있었거든? 근데 내가 5만큼 변해서 여기 왔어. 그럼 내 위치가 5야? 아니야. 내 위치 5 아니야. 왜지? 내가 1에 있었어. 그러면 6이었겠지. 내가 마이너스 2에 있었어. 그러면 3이었겠지. 5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알려면 뭐가 필요해? 변화량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어디 있었는지도 중요하지. 그래서 위치라는 것을 알려면 그게 뭐야? 내가 처음에 어디 있었는지. 에다가 뭐가 들어가는 거야? A부터 B까지 VTDT가 들어가는 거야. 위치의 변화. 이해 가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이거야.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야. 근데 개념적으로 위치가 되는 거야. 그게 꼭 위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야. 알았나? 됐어요? 그래서 56번을 보시면 속도가 얼마라고 나왔어요? 그렇네. 쌤 이거 다음에 56번이에요. 뭐요? 그러네. 나 이거 만들 때 바빴나? 저희를 위해서 또 쌤은 불러. 저희를 위해서 또 이거 세 번 풀 문제가 아닌데. 이거 세 번 풀 문제가 아닌데. 많이 풀 문제 많이. 위치가 5-2t라고 나왔죠? 맞아요? 그러면 t가 4죠? 4초일 때죠? 그럼 나는 이걸 계산하는 거야. 0부터 4까지 5-2t를 계산하는 거야. 적분. 오늘 처음 적분하네요. 0부터 4까지. 그랬더니 4가 나왔어. 그 무슨 뜻이죠? 4만큼 변했다. 네. 근데 문제 읽어봐. 뭐라고 돼 있나? 처음에 보면 좌표가 얼마인 1인 점을 뭐 했대? 출발했대. 그럼 어디서 시작했다는 거야? 1에서 시작했어. 근데 내가 얼마큼 변했어? 4만큼. 그럼 위치는 얼마예요? 그렇지.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요거만 피하면 돼. 아 선생님 우리가 속도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요거 계산해서 4 나왔으니까 위치가 4 아니에요? 이런 단순한 생각만 벗어나면 된다. 얘를 적분해서 얻는 건 위치가 아니다. 정확한 뭐다? 위치가 얼마큼 변했느냐가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힌트들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 원점 출발을 해. 그럼 0에서 출발하니까 대부분은 이게 위치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됐습니까? 이런 문제가 교과서에는 실려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잘 안 나와요. 시험 문제는 다 마지막 장. 68번. 요거는 거의 시험에 나온다. 이게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갔지 들어간 이상 시험에 나온다. 자 일단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그죠요?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자, 여러분은 필기 이렇게 하세요. 요거 넓이 구할 수 있죠. 이거 삼각형이니까 넓이 구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전진. 왜 전진이냐면 x축보다 위에 있어. 우리 미분 한번 했잖아.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러니까 앞으로 간 거야. 그래서 전진. 그러면 얘는 뭘까? 얘는 요. 그치. 요 넓이만큼 후진. 자, 계산해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러면 1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한 칸 앞으로 간 거야. 요거 계산해 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인가? 그죠? 그럼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죠? 그럼 3이야. 무슨 뜻이죠? 3만큼 후진. 그럼 내가 어떻게 움직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었으면 한 칸 갔다가 세 칸 돌아온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얼마큼? 이거 그림이 네. 5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5 아니에요? 아, 여기가 5다. 맞아요.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치우세요.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여기까지 4까지만 계산하지 뭐. 4까지만 계산하지 뭐. 그럼 여기가 얼마야? 2. 그럼 얼마야? 이렇게만 해도 돼. 그러면 0초부터 4초까지를 보면 내가 어딘지는 몰라.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말 안 했잖아. 그치? 여기에서 한 칸 전진했다가 두 칸 후진한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한 칸 물러난 거지. 이렇게만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야. 나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거야.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만큼 이동한 거야. 근데 위에 있으면 앞으로 간 거고 아래에 있으면 뒤로 가. 그럼 대답할 수 있어요. 1번. 운동 방향은 4번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 뭐라 그랬죠? 그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곳은 속도가 0이 되는 것. 그러면 여기 운동 방향 몇 번 바꿔요? 2번. 근데 얘들아,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그럴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얘처럼 부호가 바뀌어야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얘도 속도가 0이잖아? 얘는 아니야. 왜냐면 전진이야. 위에 있으면 전진이고 아래에 있으면 후진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앞으로 가다가 멈췄다가 다시 앞으로 간 거야. 그 운동 방향 바뀐 건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은 엄밀히 따지면 너네가 그 값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그 값도 부호가 바뀌어야지 그거잖아. 그치? 근데 여태까지 이런 적은 없어. 이런 게 시험에 나왔던 적은 없어. 근데 혹시 모르니까 또 4일 때 속력이 가장 크다. 그쵸? 왜 그럴까요? 여기 속도라고 돼 있어요? 속역이라고 돼 있어요? 속 2번 니은에 속력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아, 속력이라고 했어요? 네. 속력은 빠르기야. 빠르기.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1. 얘는 마이너스 2. 그럼 1이 큰 거고 마이너스 2가 작은 거잖아. 근데 여기서 속력은 보호 떼는 거야. 보호 떼는 거. 절대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얼마고? 1. 얘는 얼마야?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거야. 여기까지는 미분 내용입니다. 적분 내용이 아니야. 미분 내용이에요.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내가 했죠. 이거 1부터 4까지 움직인 거리 계산했죠. 앞으로 몇 칸 갔고? 한 칸. 뒤로 몇 칸 갔어? 2칸. 나 그럼 몇 칸 움직였어요? 아니 그건 결론적으로 뒤로 한 칸. 그거는 위치의 변화래. 봐봐. 선생님 여기 있었지? 한 칸 움직였고 2칸 움직였지? 근데 위치는 한 칸 변했지?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 근데 여기는 움직인 거리지? 그건 3이야. 한 칸 움직였고 2칸 움직였으니까. 그게 차이야. 그 차이가 있어.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3이야. 그래서 틀렸고. 리을은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아, 저 가운데 있는 요 넓이 계산하는 거 매우 그지 같은데. 이거 이게 그냥 어차피 삼각형이니까 선생님 암산할게요. 그냥 요거 넓이 계산하면 3분의 2 나오고요. 요거 넓이 계산하면 3분의 1 나와요. 아니다, 6분의 1 나와요.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제가 진짜 족같은 거야 이거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이렇게 좀 이쁘게 줘야지. 진짜. 요거만 계산하면 2분의 3 나와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처음에 마이너스 1이었다. 처음에 플러스 1이죠. 처음에 플러스 1이었다가 마이너스 2였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였다가 플러스 6분의 1이었다가 플러스 2분의 3이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장 아래로 내려갔을 때 요만큼이 가장 마이너스가 클 때죠. 요게 마이너스 3분의 5고요. 그 다음에 토탈 계산, 여기까지 토탈 가장 했을 때 계산하면 3분의 5보다 크지 않을까? 아닌가? 요거 더하면 6분의 10 3분의 5 3분의 5 와 이게 0 나오네. 이거 0 나온다 이거. 기똥차네. 기똥차 0 나와요. 그러면 여기선 0이니까 원점인 거야. 네. 이해가요? 이건 0 나오니까. 그럼 여기가 가장 원점이랑 멀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점에서 출발했다고 치면은 처음에 플러스 1이니까 처음에 플러스 1 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만큼 왔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만큼 갔어요. 그죠? 그 다음에 6분의 1만큼 왔고 그 다음에 원점으로 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언제 가장 멀리 있었어요? 여기가 가장 멀리 있었잖아요. 이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요 중간 이 분수만 없었으면 깔끔하게 계산이 됐으면 숫자로 봤으면 더 쉬웠을 텐데. 그럼 4초에서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네, 4초 아니죠. 5초. 여기서 얼마나 족같은지 알겠죠? 여기서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4점? 4와 3분의 2. 저희가 3분의 2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4와 3분의 2에서 가장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답이다. 아니죠. 기억도 틀렸잖아. 네. 니은이 맞고 맞는 게 없어. 그러는데? 잠깐만요. 요게 2분의 3 맞는데? t는 7에서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아닌데? 이거 계산하면 0 맞는데? 6분의 5, 3분의 2. 근데 어떻게 저게 3분의 1이랑 6분의 1이 나와요? 3분의 2. 요게 요 길이가 3분의 2고 이게 3분의 1이거든. 2대 1이라서 높이가 2대 1이라서 어서 와요. 얘가 3분의 2고 얘가 3분의 1이거든. 그럼 요 넓이는 3분의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3분의 2고 얘는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나오고 이렇게 여기가 한 칸이잖아. 근데 이거를 2대 1로 쪼갰으니까 3분의 2하고 3분의 1인 거지. 이 밑변의 길이가. 아씨. 다 했어? 네. 제출하고 왔어? 말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게 2부터 4까지. 이것도 맞잖아.
환장하겠네. 아 선생님 네. 디귿이 1에서 4까지 아 그래요? 그럼 디귿이 맞나 보다. 그러네. 1에서 4까지면은 1은 2분의 1이고 얘는 2니까 그러네. 2분의 1 더하기 2하면 2분의 5네요. 네. 디귿이 맞네요. 디귿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71번 한번 계산 안 해요. 이런 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지. 얼마인지는 안 나왔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0부터 4까지 절대값 VT는 4부터 6까지 VT는 얼마? 5. 됐어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넓이가 S1, 이 넓이가 S2, 이 넓이를 S3라고 합시다. 넓이가 안 나왔죠? 얘는 삼각형도 아니니까 구할 수도 없어. 그럼 여기에 절대값 맞죠? 원래 적분을 그냥 하면 양수, 음수. 근데 여기에 절대값 맞잖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 돼? S1하고 S2가 더해지겠죠. S3는 위에 있죠. 4부터 6까지다. 그쵸? 그러니까 S3죠. 그게 얼마다? 5. 됐어요? 근데 원점을 출발했대요. 원점을 출발. 그러면 0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 그럼 0에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은 위로 갔으니까 S1만큼 위로 갔겠죠. 그 다음은 너 떨어졌으니까 S2만큼 빠졌겠죠. 그럼 얘가 뭘까요? 여기까지가 4초야. 이게 뭘까요? 4초에서의 위치. 이해가요? 다시. 원점을 출발했죠? S1은 위에 있으니까 그만큼 더해지죠? S2는 아래에 있으니까 그만큼 빼지죠? 그럼 여기 4초에서의 위치. 그게 얼마다? 1이다. 그럼 연립할 수 있잖아. 얘네들이 더하면 5. 빼면 1. 그럼 얼마야? 얘가 3이고 얘가 2라는 거지. 더하면 5, 빼면 1. 그리고 요 넓이는 얼마? 5. 적분 하나도 안 했는데 넓이로 해석이 되죠. 됐나? 문제 끝. 2부터 6까지 움직인 거리. 얘는 뒤로 2칸. 얘는 앞으로 5칸. 그 움직인 거리는 몇 칸? 7칸. 그렇지. 여기는 아래에 있으니까 뒤로 2칸. 그쵸? 이해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속도가속도 적분은 이런 그래프에 대한 해석. 알겠나? 오늘 선생님이 물론 약간 의도적으로 적분 계산을 최소화해서 의미만 해석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은 것도 있지만 어때요? 어찌됐건 적분 문제 푸는데 적분을 하나도 안 하고도 얘가 갖는 의미만으로도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다. 적분은 이걸 잘해야 돼. 알겠나? 맨날 인테그랄 해서 x, 2x 있으면 x제곱 때 이런 게 중요한 게 물론 이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이런 해석이나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 센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